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해보면 한 반의 성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반이 있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러면 정규분포로 얘는 60에 10의 제곱이다. 그러면 70점을 내가 받으면 X로는 점수로는 70인데 다른 반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Z값 찾아보니까 평균이니까 얘는 0이 되고 70에서는 1이 되어서 얘가 0.3413의 확률을 가짐을 알게 되었죠. 줄여서 0.34 정도로 적을게요. 얘는 0.34, 얘는 0.5, 얘는 0.16. 해서 내가 70점을 받으면 그 정규부 표에서 1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니까 내보다 잘하는 애들은 16%가 존재하네. 그 다음에 내보다 밑에는 84%가 존재하네. 나는 상위 16%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거 배운 거잖아. 맞죠? 그래서 왜 표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표에서 찾으려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배웠고요. 이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단이랑 새로운 용어가 좀 나오니까 상황을 한번 볼게요. 모집단에서 모집단 많죠? 어디를 해볼까? 동래고 해볼까요? A 고등학교 합시다. A 고교에는 전교생 2학년 합시다. 2학년에 전교생이 4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 400명을 모집단이라고 하면 모집단은 얘들은 정규분포를 분명 띄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예, 우리가 이걸 안다라고 칠게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 10이고 이런 상황인데 요 중에서 일부분을 16명만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표본이 16명에 의한 성적 16개밖에 없죠. 이 16개 가지고 뭔가를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 할까? 뭐라고? 뭘 힘들어? 교무실을 물어보면 다 나올 텐데.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자, 처음에 지금 우리 공부의 절반은 A 고등학교 400명의 성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16명을 뽑아서 16명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서 이 표본이랑 전교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함수적인 개념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럼 이 관계를 알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예를 들면 모집단이 여기에다가 적어볼까요? 모집단이 여러분이 건전지 회사 사장인데 하루에 건전지를 10,000개를 생산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마트에다가 팔 거면 마트에 전시해서 팔 거 아니야. 포장지에 뭘 적어야 되겠지. 평균 수명 뭐라고 적을 거 아니야. 얘는 평균 수명이 10시간이에요. 그러면 마트 직원이 와가지고 나는 A 회사, 건전지 A 회사인데 마트 직원이 너희들 과대 광고 아니냐? 진짜 10시간 맞냐?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지? 10,000개 전부 다 측정해보면 되죠. 10,000개를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 수명을 다 재봤더니 진짜로 정규분포로 10에 그 다음에 뭐 1의 제곱 이러니까 나왔다 치자. 그러니까 마트 직원한테 와 우리 진짜로 평균 수명 10이야. 근데 무슨 사태가 발생을 하죠? 팔 게 없지. 망하죠. 어떡하지?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전국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고2의 뭐 키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굴이 되었네요. 전국의 고2를 키를 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담임쌤한테 부탁하면 솔직히 가능하긴 하죠. 한 방에 일주일 만에 대기인데 그런 좀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 조사원이 한 1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명에서 전국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키 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몇 달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재는데 한 반년 걸린다 치자. 반년 걸리면 반년 동안 애들 키 계속 클 거 아니야. 데이터의 자료의 어떤 정확성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느 특정 시점에 대해서. 그럼 얘는 다 재면은 그렇고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뭐 한 1000명, 강원도에서 한 1000명 이렇게 좀 샘플을 해가지고 표본을 뽑은 다음에 이 표본 가지고 아 전국은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 진짜로 뭐 몇만 명 되는 거 다 재야 될 필요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또 한 5년 뒤에 이거 한 번 더 해서 5년 동안 고등학생의 뭐 발육 상태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건전지 회사적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전지에서 여기 평균 수명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다 잰 게 아니라 대충 10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0,000개 중에서 다 재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 여기서? 한 100개만 측정을 한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10시간이라 그러면, 평균 수명 한 10시간 정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기로 가보면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서 표본 가지고 모집단은 대충 요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겠다?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 먼저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에서 절반은 관계를 알아낼 거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로 얘들을 구한 다음에 너는 이런 정도 성질이겠군 이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해되겠죠? 그럴 거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정규분포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원에서 공부할 방향입니다. 이해되겠죠? 용어 한번 볼게요. 모집단은 전교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또는 건전지 회사의 모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중에서 일부분 얘는 표본 그 다음에 표본을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겠군 하고 여기 한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추측돼 있죠. 또는 추정. 그래서 단원이 통계적 추정. 왜? 모르니까. 영원히 모릅니다. 건전지 회사는 다 재지 않죠. 영원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다 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전수조사는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죠. 전수조사는 어디에서 필요하냐 그러면 공부할 때 필요해요. 전교생 400명은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얘의 성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 추출한 거랑 관계식을 찾을 때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알아야지 공부가 되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은 전교생 생각해 주면 되고요. 표본 추출 조사위에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에 있는 자료 개수를 표본의 크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표현하게 될 n 이런 개념이 되겠다. 자,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복원 추출 개념이 없죠. 한번 뽑아서 건전지 수명 측정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뽑은 걸 또 뽑을 수는 없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A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조사를 이쪽으로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애들 조사를 하고 보냈는데 이쪽에서 조사할 때 얘가 다시 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단 보건 추출의 의미 생각해 보면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은 한 번 추출된 자료는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거. 한 번 조사하면 다시 안 하겠다. 얘는 건전지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될 테고. 맞죠? 그 다음 학생은 한 번 성적 조사하고 나면 너 집으로 가 이렇게 바로 보내버리면 비보건 추출이 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측정해내니까 다시 여기서
측정할 때 또 성적 조사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보건 추출 개념이 될 거고. 이해는 되겠습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건 추출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나는 여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여기서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16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그 16명을 빼고 가면 남은 400, 전체가 400명인데 나는 400명 중에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16명 빼버리면 이 사람은 조사를 할 때 전체 총원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뭔가 계산할 때 좀 복잡해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는 400명에서 얘를 빼지 않고 여기 앞에 조사를 했든 말든 새로 섞어서 400명 중에서 또 16명을 골라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일관적인 그런 분모 형태가 생길 거 아니야. 전체 집합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비보건 추출이어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냥 전부 다 보건 추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 계산 자체도 어렵고요. 보건 추출은 계산이 계속 반복해서 뽑으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보건 추출은 뭔가 조금 복잡한 형태. 그래서 요거 계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건 추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얘는 그냥 개념이니까요. 건전지 평균 수명 조사 얘가 표본 조사 아까 예시를 든 거죠. 다 조사하면 망하니까 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진짜로 전수 조사를 다 합니다. 얘는 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컴퓨터 아마 입력돼 있을걸요. 뭐 클릭해보면 아마 바로 나오지 싶은데. 그 다음에 당도조사 마찬가지겠죠. 다 재버리면 먹을 과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일반적이다라는. 그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거.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공에서 3개의 공을 다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한 개씩 보건 추출, 한 개 뽑고 확인하고 1, 2, 3, 4, 5 중에 뭐가 나왔네, 원위치. 다시 또 한 개 뽑고 원위치, 한 개 뽑고 원위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가 나온다. 순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3이랑 311은 다 순서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얘는 중복 순약.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이라는 말은 한 개씩이라는 의미는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랑 3이랑 2랑 1이랑 선택되는 경우는 의미가 있겠죠. 순서가 있으니까 퍼뮤테이션, 순열, 5B3이 되는 거고 동시에 3개를 뽑으면 얘는 순서는 의미가 없겠죠. 1, 2, 3이나 3이 1이랑 같을 테니까 얘는 콤비네이션. 이 두 개는 지금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A 고등학교에 전교생이 여기 400명이 있는데 이 400명에 대해서 성적을 완전히 알아야지만 여기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이랑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400명에 대한 평균, 400명에 대한 분산, 400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본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표본 뽑는 게 예를 들어서 16명 뽑는다 그러면 n이 1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이 예시를 든 게 얘가 16이다 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16개겠죠, 여기가. 이들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표본 평균은 그런 것 같아요. X바. 표본 분산, 이름상 이상한 거 없죠? 그럴듯하죠? 표준 편차, 그럴듯하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표본 분산은 몇 개에 대한 분산입니까? 16개 뽑았다. 16개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은 16개의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누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 맞죠? 그런데 표본 분산은 n-로 나누세요. 뭘까요? 자, x1 내가 16명을 뽑았어요. A 학교 정문에서 집에 가는 애들 16명한테 성적 물어본 게 이거 16개잖아. 맞죠? 그 16개에 대해서 16개에서 16명의 평균 성적을 빼고 편차의 제곱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분산 맞잖아. 근데 16으로 나눠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도 얘가 와닿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비교. 내가 여러분들한테 16개의 숫자를 주고 내가 저기 어느 학교에 그 숫자 성적을 얻어왔는데 70, 65, 당당당당 92, 뭐 이렇게 16개를 주고 너희들한테 내가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얘 분산 좀 구해봐 이렇게 분산 좀 구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겠다 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시그마 성적 16개 성적 더한 다음에 16으로 성적 빼기 평균 제곱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면 얘를 우리는 분산이다 라고 해서 내한테 알려주겠죠.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6개에 대해서 분산 좀 구해줘 그러면 여러분 16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분산 공식이 n-1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어디 갖다 쓰려고 특별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표본 분산은 뭐다? 원래는 16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15로 나누자라고 하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저 뒤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6개에 대해서 16개의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주고 분산 좀 구해줘. 그럼 여러분은 16으로 나누는 게 원래는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가 좀 독특한 거겠죠. 자, 그래서 표본 분산. A 학교 400명 중에서 내가 16명을 골랐을 때 그 16명의 표본이 알려주는 성적 가지고 만들어내는 평균은 X바라고 기호를 쓰고요. X바는 16에 대해서 그 16명의 성적에 대해서 합이 되는 거고, 맞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분산은 기호로는 S제곱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S제곱은 15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편차 제곱의 합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얘가 좀 이상한 거 왜 15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해 보이는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본 평균 기호로 표현하면 뭐였습니까? 바로 위에 있죠. X바라고 있죠. 얘는 X바죠. 자,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본 평균은 몇 개에 대한 평균입니까?
아까 예시에서 16개죠. 16개에 대한 평균이 표본 평균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평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얘가 무슨 말일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황. 표본 평균 16명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떨 때 평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X바가 한 개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16명을 뽑아서 성적을 확인했던 그 작업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이라는 그 평균이라는 X바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만 평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여러 개 있어야지만 분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쓸 테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N이 16이라는 16명한테 성적을 물어보게 되는 그 행위 자체가 한 번은 아니구나. 여러 번 생기나 보다. 맞죠? 용어적으로. 자, 그럴 때 여기에서 공식이 분산이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평균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계산으로 수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찾아놓은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 이 숫자는 예시를 드는 숫자는 좀 고정을 할게요. 이 숫자 썼다가 저 숫자 썼다가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에서 너무 좀 대충 설명한 부분을 이제는 숫자로 바꿔서 조금은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A 학교에는 400명이 있습니다. 이 A 학교가 모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적이 뭐라고 해볼까? 아까 했던 60의 10의 제곱이었나요? 8의 제곱이다 라고. 이 전교생 성적은 교무실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직접 조사를 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교무실에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통계 공부한다고 성적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이것만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본을 뽑을 거예요.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은 16명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난 한 100개 정도 표본을 뽑고 싶어. 100개를 뽑아버리면 내 혼자 하면 너무 많죠. 내가 16명 성적 물어보는데 집에 가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알바를 100명을 고용을 해서 100명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나가는 애 16명한테 성적을 물어봐서 걔들에 대해서 평균을 나에게 좀 알려줘라고 내가 알바를 풀었어. 이 상황까지는 대충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도 다시 가볼게요. 데이터에 무슨 정확성을 따진다 치고 비보건 추출을 해버리면 16명을 뽑는 게 알바 100명이 하면 1600명 필요하죠. 근데 전교생 400명인데 넘어가잖아. 그러면 비보건 추출을 하면 내가 원하는 예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번 알바가 누가 물어보든 말든 지가 랜덤하게 16명한테 성적을 물어보고 얘들에 상관없이 2번 알바도 여기에서 16명한테 물어보내든 말든 상관없이 섞어서 새로 16명 물어보고 얘가 보건 추출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원래는 뭐 비보건 추출은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건 추출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얘도 16명, 얘도 16명입니다. 내가 알바생한테 물어본 거는 16명에 대한 뭐를 물어봤냐 그러면 평균만 알려줘. 16명에 대한 평균. 그래서 1번 알바생은 지가 16명 성적을 물어본 다음에 평균을 냈죠. 얘가 아까 표본 평균 X바라고 용어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X바, 표본 평균,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고 할게요. 얘는 1번 알바가 나에게 알려준 데이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X바의 두 번째, 2번 알바가 나에게 알려준 16명의 평균.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나는 알바생을 100명을 풀었으니까 X바 100까지 100개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나는 알바생한테 16명의 분산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나는 영원히 16명의 분산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힘들거든. 안 그래도 100개인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S의 제곱은 나는 궁금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뭐로 나누더라? 원래는 나누기 16이어야 되는데 15로 나눠져 있는 좀 이상한 공식이었죠. 얘는 잠시 버리고 갈게요. 그래서 알바생 네가 궁금하면 집에 가서 분산을 구해보든 말든 나에게는 말하지 마.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만? 16명의 평균만 알려줘라고 해서. 그럼 나는 X바가 총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100개나 있어. X바가 100개의 데이터가 생긴 거죠. 알바생이 나한테 100개 알려줬으니까. 이제 X바에 대해서, X바가 뭡니까? 한글 이름이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이 100개에 대해서 평균이 뭐가 되느냐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몇 개에 대한 평균과 몇 개에 대한 분산입니까? 100개에 대한. 이해되겠죠? 표본 평균 자체는 몇 개에 대한 평균입니까? 16개에 대한. 얘는 누가 계산했죠? 알바생이 계산했죠. 알바생이 계산해서 나에게 X바를 알려줬어. 나는 100개가 있어. 나는 100개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보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요 밑에 보면 예시를 드러놨어요. 숫자 가지고. 지금은 결과만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성질이 있더라 하면 X바 뭐죠? 알바생이 알려준 16개 평균이죠. 여기에 대한 100개의 평균. 자, 이 용어의 한글 이름이 뭡니까? 표본 평균의 expectation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더라? 전교생 400명의 평균이랑 같더라라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찾아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값다 하면 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맞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알바생 돈 아낀다고 5명 하면 얘가 같을 수 있을까? 좀 아니겠죠? 한 1000명 하면 왠지 비슷할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통계학자들의 어떤 그 지식을 우리는 바로 갖다 씁시다.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전체 모평균과 같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분산, 뭐에 대한 분산입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집단인 400명인 A 학교에 대한 분산을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이거 16명 분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16명 분산 나는 알바생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맞죠?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너희들 알고 싶으면 알바 너희들 집에 가서 계산을 해. 나는 평균만 필요해. 그래서 그 평균 100개 가지고 만든 게 이 공식이다라는 거고, 통계학자들이 알려줬어. 이렇다고. 근데 막상 내가 진짜로 알바생 풀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관계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N이 16명씩 했죠. 16명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8의 제곱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얘는 보다 알바생이 알려준 100개의 데이터의 분산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의 궁금증인데 알바생을 1000명을 쓰면 더 자세할 것 같죠. 알바생을 10명을 쓰면 뭔가 데이터가 듬성듬성하고 정확하지 않을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에는 알바생 수가 들어있지가 않아. 왠지 알바를 많이 풀면 데이터가 자세할 것 같은데 통계 공식에는 몇 명한테서 X바를
X바를 얻을 건지에 대한 그게 전혀 들어있지가 않다라는 좀 신기한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거 말고 내가 알바한테 야 16명한테 물어봐라고 해서 n이 16이죠. 여기에서 분모 n이잖아. 맞죠? 그래서 알바생이 16명한테 물어봤는지 25명한테 물어봤는지가 오히려 여기 분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분산이 n이 16이 되면 16분의 옛날 분산 확 줄어들죠. 분산이 왜 줄어들까? 저번에 수박 장수 이야기 안 했나요? 살짝 한 것 같은데. 간단한 예시만 들어볼게요. 왜 분산이 줄어드는가? 내가 수박이 있는데 수박 장수예요. 트럭에 수박을 싣고 가는데 1kg 넘어가면 대충 평균이 한 950 정도, 평균이 1kg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1kg 정도 되는 수박을 왕창 싣고 왔는데 1.1 넘어가게 되면 수박이 좀 크니까 11,000원 받고, 1kg 이상이면 그 다음에 1kg보다 작으면 9,000원 받고, 그런데 수박 중에서 1.5kg 대빵만한 수박도 있고 2kg 되는 비정상적인 수박도 있고, 그런데 1kg보다 작은 거는 조금 뭐 991에서 아깝게 9,000원에 팔고 막 이런 상황이야. 맞죠? 근데 내가 머리를 써서 두 개씩 묶어서 수박을 팔면 어떨까? 11,000원을 받지 못하는 9,000원 받는 게 좀 줄지 않을까? 맞죠?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내가 묶으면 되잖아. 1.2kg짜리 수박이랑 900kg, 900g짜리 수박이랑 묶어서 팔면 1.2가 되든 1.3이 되든 내 수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작은 거랑 묶으니까 작은 거 9,000원 받을 게 원래 가격인 11,00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손해가 좀 작겠지. 두 개씩 묶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수박은 요런 분포를 띄고 있어서 요 정도에서는 11,000원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9,000원 받고 이랬었던 게 두 개씩 묶으니까 9,000원 받는 게 좀 작아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 말로 표현할게요. 9,000원이 벗어나는 부분이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더 작아지는 부분이 훨씬 더 중간으로 좀 모여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표본 n이 두 개로 묶었을 때, 여기에서는 n2로 묶었을 때 수박이 흩어짐이 두 개로 묶으면서 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수박을 5개씩 묶어서 팔면 5개 전부 다 평균 냈더니 1kg보다 작은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5개 묶어서 파는데 5개 평균치가 전부 다 1kg보다 작은 수박이어서 9,000원 곱하기 45,000원 받을 확률은 굉장히 작지 않을까? 맞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원하는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흩어짐이 작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분산은 알바생이 알려준 그 데이터의 분산은 원래 400명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n으로 나누는 거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통계학자들이 찾아놨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주어진 거 우리가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용어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X바는 알바생이 나에게 알려준 데이터죠. X바는 100개 있어요. 100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공식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신기한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알바생한테 16명한테 물어봐줘 그거랑 25명한테 물어봐줘 이거랑 거기에서 데이터가 갈라지는 거지, 알바생을 내가 몇 명 쓰느냐는 공식에 영향이 없더라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이 A 고등학교 400명에 대한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 이거 몇 개 있습니까? 현재 100개 있죠. 100개의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평균은 뭐를 갖다 쓸까? 얘가 원래 이 x바 자리인데 이 x바가 뭐랑 같다? 평균하고 같다라고 알려줬죠. m 갖다 쓰고요.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뭐를 나누자? n으로 나누자. 얘가 x바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이런 관계에 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정규 분포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찾아놨으니까 우리는 맘 편히 갖다 쓰면 돼요. 자, 보충학습 읽고 넘어갈게요. 왜 분산이 그렇게 되느냐? 16명의 표본을 뽑았더니 알바생 100명한테 너희들 16명한테 물어봐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에서는 하나의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0246 숫자가 적혀있는 4장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얘는 전수조사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한 장씩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럼 전교생 성적 물어보는 거랑 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평균하고 분산이 뭐냐 그러면 얘는 아까 앞에서 말한 A 고등학교의 성적의 평균과 A 고등학교 성적의 분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씩 확인했다는 전수조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준 사실은 뭐냐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집단에서 구한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2장씩 뽑는다가 뭐냐 그러면 n이 2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2장씩 뽑아서 평균을 내서 이 뽑는 행위 자체를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다른 알바 시켜서 하면 아까 알바 개념이 되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2장씩 뽑았더니 요렇게 대열을 확률 변수로 표로 해서 평균을 진짜로 구해봤죠. 진짜로 구하니까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모평균이랑 일치하고 전수조사한 거랑 일치하는데 분산은 n2로 나눈 거랑 같더라 라는 거는 예시지. 얘도 공식 유도는 아니잖아. 맞죠? 예시를 드러나죠. 공식 유도는 없어요. 통계학자들이 찾아놨으니까. 그래서 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전체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인데 자, 여러분은 항상 모집단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평균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평균이 2가 됨을 알게 되었고요. 분산은 뭐로 구합니까? 제평평제로 구하죠. 여기서 제곱의 평균 구하고 빼기 평균의 제곱에서 분산을 구했죠. 그렇다면 모집단은 평균과 분산 여기서는 2, 3분 보니까 정규분포 그거랑 상관없죠. 그냥 평균하고 분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개의 이미 표본 n이 4인 표본을 추출을 할 때 EX바 표본 평균했으니까 n이 4인 4개씩 뽑아서 확인하는 과정을 몇 번 했다? 몇 번 했을까? 모르죠. 내가 가정으로 100번 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여기에는 몇 번 했는지 안 나와 있죠. 다만 알바생한테 요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얘들은 몇 개를 뽑았다? 4개를 뽑는 거를 무수히 반복을 한 것 같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을 때 그 이 x바는 원래 뭐 평균과 같고 분산은 원래 알고 있는 우리 분산에다가 뭐를 나누자? n을 나누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다. 얘는 정규분포 문제는 아니죠. 그냥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맞죠?
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용량은 평균이 150의 표준편차 5인 정규비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려줬죠. 그 다음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에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n이 100이란 소리죠. 추출하여 그 표준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자 모집단이 150의 5의 제곱인데 여기에 대해서 x바는 2의 x바는 원래 평균인 모평균이랑 같고요. 분산 x바는 100으로 나누세요. 옛날 분산을. 여기 옛날 분산이 표준편차 오니까 옛날 분산은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또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표현했더니 x바 150에 2분의 1의 제곱이더라. 뭐가? x바가. 이해되겠죠? x바가 굉장히 많나봐. 한 100개는 뽑았나봐요. 그래서 x바는 이런 분포를 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p에 149 x바 151 얘를 확률을 알고 싶으면 표준화를 시키자라는 거고, 표준화는 어떻게? 149 빼기 여기에 대한 평균을 빼고요. 표준편차로 2분의 1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겠다? 표준화를 거친 z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z가 되고 똑같이 얘도 2분의 1에 151에 했더니 z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에 대한 확률과 같더라. 얘는 0에서 2까지에 대한 확률이 2배니까 0에서 2까지 확률이 2배니까 0.4772를 2배를 하면 답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해본 거니까 좀 빠르게. 탑승객의 지면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요. 표준 편차가 4라고 합니다. 얘는 모집단이죠. n명을 이미 추출을 할 때 x바가 17 이상 19여야 될 확률은 요렇대요. 자, 모집단은 평균이 18이고 분산이 16. 그 다음에 표본 크기가 n이니까 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면 18의 n제곱의 4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x바가 17에서 19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17 빼기 평균에다가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도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여도 x바 빼기 평균 해서 구해보면 얘가 표준화에 대한 범위일 텐데 이 확률이 Z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 0.8664가 되려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은 뭐가 되면 절반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4331을 찾아보니까 뭐가 되면 Z값이 1.5가 되면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이 1.5가 되도록 넘기고 제곱하게 되면 n의 값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n을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모평균의 추정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절반은 양쪽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죠. 전교생 A 학교에 400명의 성적을 완전히 알고 있을 때 알바생 100명을 풀어서 이 표본을 16개를 16개 고르는 작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해가지고 x바에 대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니까 x바 그 100개의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분산의 x바는 n분의 옛날 분산 나눈 거랑 같다. 이까지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건전지 회사로 돌아갑시다. 건전지 회사는 다 해서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는 이제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 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실내 구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듣다가 모르겠으면 이해 안 된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뭐 복습해서 따라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질문한 게 확실히 낫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A 학교 400명에서 얘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학교 400명은 어떤 분포를 띄느냐면 이런 분포를 띄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자, 알바생 100명에 대한 거가 실제로 성적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게요. 1번 알바는 여기에 있는 16명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평균 X바가 여기에 있었고 2번 알바는 여기 있는 16명한테 물어봐서 X바의 두 번째는 여기가 X바2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바는 여기에 있고 네 번째 알바는 여기에 있고 다섯 번째 알바는 여기에 있고 여섯 번째 알바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로선은 생략하고요. 이 점들만 좀 생각해 보세요. 점이 몇 개 있을까? 100개 있겠죠. 내가 알바 100명 풀었잖아. 맞죠? 그런데 원래 이 모집단은 평균 정규분포에서 m에다가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이 100개의 점 x바는 어떤 분포를 띄느냐니까 m에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띄겠죠. 그런데 정규표를 찾아보니까 z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가 1.96 사이에 되는 확률이 0.95라는 사실을 우리는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 지식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알바생이 100명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선 z 값이 z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는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다? 95%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알바생 100명의 X바 중에서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 있을까? 95개 있겠죠. 그러면 Z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의 넓이가 0.95라는 사실을 아니까 X바들도 정규분포를 띈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X바는 95개가 되고 여기 또는 여기 바깥 부분에 있는 X바는 5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나는 A 학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이래. 알바생 100명 고용해서 알게 된 X바 100개를 가지고 Z가 뿔마 1.96 사이에 끊어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니까 진짜로 95개는 들어가죠. 라고 통계학자들이 알려준 것도 있고 나도 알바 풀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앞 단원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상한 거 없죠? 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지식이 쌓였어. 건전지 말고 옆 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고 나서 건전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나는 B 학교를 갔어. B 학교에도 400명인데 여기서는 교무실에서 정보를 안 알려주네. 그래서 정규분포는 맞는데 평균도 모르고 분산도 몰라. 맞죠? 이 상황에서 나는 B 학교 성적에 대해서 대충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바를 100명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딱 한 번만 조사를 해보고 싶어.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뭐를 알게 되었냐면 X바가 65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65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N 16명의 평균이에요.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이죠. 왜? 내가 한 번만 조사를 했거든. 맞죠?
그러면 자, 공부한 거를 한번 역으로 떠올려 봅시다. 내가 구한 X바가 65가 나왔는데 만약에 알바를 썼으면 알바 100명을 썼으면 이 65가 이 95개 속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일까? 95% 아닐까? 알바 100명한테 만약에 내가 B학교, 너희들 B학교 가가지고 조사를 해봐 그랬으면 평균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좀 가정을 할게요. 평균은 몰라도 100개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여기 3개, 여기 2개, 안에 95개. 맞죠? 얘는 평균하고 분산은 달라져서 영역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Z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갈, 얘가 평균도 모르겠어. 얘가 뭐 99점 학교가 너무 잘해서 99인지 아니면 너무 못해서 30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이 X바 단 하나의 데이터가 요 영역 속에 들어갈 확률을 앞에서 공부한 성질로 볼 때 95%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 구한 X바 65점이 요 영역에 들어갈 확률이 95%예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모평균 모르죠? 모르니까 추정해보고 있는 거잖아. 표준편차 분산 모르죠? 추정해보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옆 학교를 가서 단 한 번 측정한 65점이 95%의 확률로 요 안에 Z값 뿔마 1.96 사이에 들어갈 거야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확률이 Z의 절대값이 1.962의 요가 0.95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바꿔서 적어 볼게요. 95%의 확률로 이러이러해요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95%의 확률로 요거 풀어서 쓸게요.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값이 플러스 1.96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Z가 뭐죠? 지금 내가 65라고 말한 얘를 기호로 적을게요. X바로 적을게요. Z는 X바 빼기 뭡니까? 평균이죠. 근데 평균을 몰라. 평균 모르지만 M. X바는 알죠. M을 모르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B 학교에서 M이 어디쯤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라. 애초에 목적을 말을 안 했네요. 옆 학교 가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옆 학교 수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뭐로 나눕니까? Z의 공식 여기 표준편차로 나누죠. 맞습니까? N16으로 골랐을 때 여기는 뭐로 나누죠? 이거 표본이잖아. 아까 공식에서 보면 얘로 나누나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죠. 자, 다 까먹었다 보고 까먹은 아니라 잠시 앞에 했던 한 5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00명에 대해서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죠. 이 100개의 X바들 중에서 요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95개고 영역 밖에는 5개 있어요 라는 X바는 어떤 분포를 띠고 있다? M에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는 분포를 띠고 있죠. X바는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의 분포를 띠고 있죠. 우리는 그 X바 한 개 가지고 하니까 X바는 어떤 분포를 질 것이다? 이런 분포를 띄고 있을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X바 가지고 표준화 Z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데려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닌 x바는 어떤 분포다? 이런 분포라고 방금 공부를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포를 데리고 오니까 x바는 여기를 안 적어서 그런가요?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띱니까?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전체. 이 시그마는 B학교의 모 표준 편차, n은 뭐가 됩니까? 샘플한 개수. 여기서 예시를 든 16.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x바는 이런 분포를 띌 텐데 내가 딱 한 번만 샘플을 한 거잖아. 16개 가지고 B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 x바가 B학교의 요 Z1.96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다? 95%겠네. 맞습니까? 95%의 확률로 내가 구한 그 한 개의 x바와 m과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는 뻘마 1.96 사이에 있겠네. 이 말은 95%로 맞는 말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니까 95%로 이 말이 믿을만 하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말의 믿을만한 가치는 95%죠. 이 말의 신뢰도는 95%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 그럼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얘를 양변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의 m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요런 형태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x바를 아나요? m을 아나요? x바를 알고 m을 모르죠. 옆에 있는 B학교 수준이 좀 궁금한 거고. 그러면 x바 아니까 x바 m을 놔두고 x바를 넘기고 m 넘기고 하면 m은 m 넘기고 얘를 붕 넘긴다 생각해 보세요. m 기준으로 보면 m 넘어가면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 얘는 m 넘기고 얘 넘기니까 얘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m은 요런 범위 내에 있겠네. m 영원히 모르죠. B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B학교의 평균 m은 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내 혼자 추정하고 있잖아. 몇 퍼센트 확률로? 95%로 이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이해되겠습니까? 95%의 신뢰도로 이 말은 믿을만하다. 95%의 신뢰 구간이다. 무엇에? B학교의 평균은. B학교 평균은 요 사이에 있을 거야. 95%의 신뢰 구간이다라고. 그래서 신뢰도 95%로 믿을만 해요. 뭐가? M이 요 사이에 있을 거라는 말을.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은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99%는 뭐만 달라질까? 요 점이 99개 되려 그러면 z값이 뭐로 바뀌겠다? 좀 멀어지겠죠? 마이너스 2.58 멀어지겠죠? 플러스 2.58 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z값이 커지니까 z값의 절대값이 커지니까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확률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얘는 2.58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신뢰 구간. 자, 방금 설명한 게 뭐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B학교에 대한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크기가 n인 예시를 든 것은 16명한테 물어봐서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이 표본은 아까 알바랑 다르게 딱 한 번만 추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x바는 현재 한 개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B학교 수준 파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바가 아까 보니까 95% 0.95의 확률로 어떤 범위 내에 있을까를 우리는 A학교에서 연습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구한 x바가 잘 알지 못하지만 m 기준으로 볼 때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z값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사이에 있으면 돼요 라고 해서 요거 넘기고 넘겨본 게 마이너스 1.96에서 z가 뭐냐니까 x바의 분포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의 m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이 말이 들어맞을 확률은 95% 또는 95%의 신뢰도로 이 말은 맞을 거고, 95%의 요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넘기고 정리해 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적어 볼게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 여기까지 한 게 방금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복습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 하나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B학교에서 교무실에서 자기네들 학교의 평균하고 표준편차 안 알려줬죠. 우리는 그러면 B학교의 시그마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런데 이 공식 중에 신기한 게 있는데, 이 공식 중에서 여기 시그마는 뭐를 의미할 것 같아? 아까 모집단이랑 표본이랑의 관계 공부할 때 시그마는 뭐를 의미합니까? 모 표준편차죠. B학교의 표준편차죠. 맞나요? B학교 표준편차 우리 압니까? 모르죠. 근데 공식에는 B학교 표준편차가 필요하다. 어떡하지? 얘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 건전지 회사로 치면요, 건전지 전체 제품의 표준편차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 잴 수 없잖아. 학교로 다시 돌아갈게요. B학교에서 내가 아는 거는 뭐 있냐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 16개를 단 한 번 뽑은 x1, x2, x16으로 만들어진 x바 단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지고 이 16개 가지고 찾아낸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분산이 S제곱이다 이거예요. 시그마를 알 방법이 없어. 건전지 회사는 영원히 알 수 없고, B학교에서는 나한테 알려준 적이 없고, 근데 내가 아는 거는 B학교 학생의 16명의 성적밖에 없잖아. 그래서 16명의 성적으로 만들어진 좀 가짜 분산적인 느낌이 나잖아. 얘 한글 이름이 뭡니까? 표본 16개의 분산이죠. 얘는 표본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달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죠. 맞죠? 얘는 몇 개에 대한 분산이다? 100개의 분산. 얘는 몇 개의 분산이다? 16개의 분산. 그래서 근데 통계학자들이 찾아놨어.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얘를 여기다가 갖다 써도 된대. 고맙죠? 근데 문제가 있네. 16으로 그대로 나누고 갖다 쓰면 좀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뭐로 나누어라? 15로 나누어. 통계학자들이 찾아놨어. 그래서 16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S 제곱을 계산을 할 때 16으로 하지 말고 n-로 15로 나누고 얘는 16개의 편차의 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모 표준 편차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n-1이 거기서 나와. n-를 왜? 진짜 모 표준 편차랑 비슷하게 만들라고 만든 거지 분산의 정의를 뒤튼 건 아니에요. 표본 분산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표본 분산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알바생이 집에 가서 뭐하러 16개 분산 구해보겠어. 심심하지도 않은데. 맞죠? 얘를 쓸 때는 아무 데도 없고 딱 쓰이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뭐냐 그러면 통계적 추정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대신 갖다 쓰는 경우밖에 없거든. 그때 갖다 쓸 때는 뭐로 하자? 16으로 나누지 말고 15로 나누자. n-로 나누자라는 이야기.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느냐면, 정확하게는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놨겠지만 여기에서 이 편차 계산할 때 빼는 평균이
m이 아니잖아. 뭡니까? 16개 평균이죠. 솔직히 말하면 가짜 평균이잖아. 진짜 m을 모르거든. 그래서 가짜 평균으로 16개 데이터 빼고 편차낸 거 16으로 나누니까 오차가 좀 생긴데, 찾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얘는 뭐로 나누는? n-1로 나누고 얘는 시그마의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거를 n- 나누니까 더 비슷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모르는 거는 대신 갖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 A에서부터 B면 요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죠? B-A가 길이잖아. 맞죠? 길이는 L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그거 빼면은 뭐 남을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X바에 상관없이 X바는 빼지죠.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X바에 상관이 없죠. 실내 구간 길이는. 그러면 1.96, 2.58을 잠시, 얘는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바꿔서, 그러니까 기호로 적으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볼까요? 신뢰도가 올라가면, k가 올라가면, 신뢰도가 올라가면 L은 길어지죠. 표준 편차는 논외로 칩시다. 얘는 모집단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아니니까. n이 커지면 L은 작아진다. 이에 대해서 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믿을만 하면 범위가 커진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내가 B학교에 가서 16명을 재봤는데, 예를 들어서 진서한테 이야기를, 내가 16명한테 물어봤는데 평균이, 내가 구한 16명의 평균이 65점이야. 그래서 이 학교의 평균은 64에서 60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진짜 실제로 몇 퍼센트 정도 믿습니다. 내 말. 별로 안 가지. 근데 내가 구한 X바는 65인데 이 학교 평균은 30에서 99 사이에 있어. 어떨까? 와, 대주 신뢰도가, 내 말이 믿음이 확 올라가지. 대신에 수학적 가치는 없지만.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이야기할게. 내가 L 범위를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를 했잖아. 30에서 99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왠지 믿을만 하잖아. 그런 의미야. 믿을만 하게 하려 그러면 범위 늘리면 돼. 신뢰도가 커진다. 내 말이 믿게 하려 그러면 내 데이터 가진 건 한정적이잖아. 내 16개밖에 없는데. 맞죠? 그거 가지고 범위를 대다 늘려서 30에서 99 사이에 있어. 그러면 내 말은 엄청 믿을만 하겠죠. 믿을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범위 늘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n을 크게 한다. 얘는 수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16명이 아니라 1600명한테 물어봤어. 왠지 엄청 정확할 것 같지 않나? 맞죠? 엄청 정확하면 범위를 좀 좁게 해도 왠지 데이터가 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신뢰도 퍼센트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퍼센트는 일정하다라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16명한테 물어봤을 때 구간 L이, 예를 들어서 이 성적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0점이라 그럴 때 얘가 95%로 믿을 만하다 치자. 내가 시간이 남아서 1600명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95%에 똑같이 만들려면 얘가 평균 앞뒤로 뿔마 1점 해가지고 약 2점. 1600명한테 물어보면 왠지 64에서 66 사이에 있다는 내 말도 좀 비슷하게 믿음이 가지 않을까? 난 엄청 조사를 했거든. 16명한테 물어본 애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60에서 70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왠지 한 95%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1600명이야. 내 말 좀 믿어줘. 그래, 내가 1600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64에서 60 사이에 있어는 왠지 좀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잖아. 맞죠? 많이 물어보니까 왠지 믿을만 하죠. 범위를 좁게 해도 비슷한 믿음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믿을만한 정도가 같을 때는 n이 커지게 되면 범위가 작아져도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구간 L이 일정하다 그러면, 구간이 여기서 구간 L이 일정하다 그러면 K랑 N은 반비례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L이 일정, L은 일정, N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다? K는 헷갈리지 마시고, L이 일정하다는 것은 좌변이 숫자죠. 전체 시계값이 변하면 안 되죠. N이 커진다라는 것은 분모가 커졌지. 그런데 전체 값이 변하면 안 돼. 분모가 커졌는데 K가 뭐가 돼야지만 전체 값이 그대로 있다. 커져야 되겠죠. 얘가 일정한데 N이 커져버렸으니까 분자도 따라서 커져야지만 L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N이 커진다가 뭡니까? 16명한테 물어보는 걸 1600명한테 엄청 물어봤죠. 그러면 똑같은 실내 구간 길이를 가질 거면 엄청 믿을만 하겠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16명한테 물어봤는데 실내 구간이 60에서 70 사이고, 어떤 사람은 1600명한테 물어봤는데 60에서 70 사이라고 그러면 1600명한테 당연히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K가 올라가겠죠. K는 신뢰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개념이다. 용어적으로 볼 때 이해되겠죠? 얘가 신뢰 구간에 대한 의미,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다?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로 가봅시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수명, 전규 분포, 그 다음에 생산된 전규 100개를 이미 추출,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 표준 편차는 50. 자, 표준 편차는 모르죠. 어떻게 하자? 얘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갖다 쓸 겁니다. 95%의 신뢰 구간 해봅시다. X바 평균이 1000이었으니까 1000 빼기, 자 95%가 되는 Z값의 경계치는 1.96으로 주어졌죠. 암기 대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으면 1.96 자리에 2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거 아니거든. 그럼 얘는 현재는 1.96입니다. 1.96의 루트 n분의, 여기 n 100개 추출했으니까 루트 100에 시그마는 모르니까 얘를 갖다 쓰자라는 거죠. 50 평균이 요 사이에 있겠지. 1000 더하기 1.96에 루트 100에 50 이렇게 하면 95%의 신뢰구간. 나머지 똑같이 하고 1.96 대신에 2.58이라고 하면, 얘 2.58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다? 99%의 신뢰구간. 신뢰구간이 뭡니까? 전체 전구의 평균 수명은 요 사이에 있을 거야. 95% 확률로. 95%로 이 말은 믿을만 해. 이해되겠습니까? 공장에서 생산 제품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 얘는 평균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를 알려줬죠. 우리한테 계산해라고. 현실적이진 않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95%로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 말한 L 개념이었죠. 맞나요? L은 뭐였습니까? 2 곱하기 K에, K는 95%의 K는 1.96이죠.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몇 개를 뽑아라? 모르겠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를 갖다 쓰세요 해서 10 이렇게 되죠. 이 L이 1.4보다 작거나 같게 하려면 n은 n 넘기고 1.4 넘겨서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784. 소수 나오면 개수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제곱을 했더니 783.5 얼마 이래 나왔다. 당연히 개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784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모평균은 m이고요. 표본 평균은 x바고요. 차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세요라는 개념이겠죠. 맞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별로 따르는 모집단 평균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자,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원래 실내 구간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95%를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값이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AO에서 출발을 했죠. Z 대신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1.96에서 Z가 표본 평균 X바에서 이 Z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 대신에 얘라고 적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분모를 양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1.96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얘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절대값 푼 게 실내 구간이잖아. 맞죠? 얘가 한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데서 작은 거 뺀 거. 맞죠? 그래서 얘의 차가 0.1 이하가 된대요. 얘는 요 사이에 있을 텐데 차이가 0.1 이하가 되려 그러면 이 경계치의 제일 큰 부분이 0.01 이하가 되면 얘는 여기랑 요 사이에 있을 텐데 맞죠? 차이는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을 텐데 그 차이가 0.01보다 작길 바란다면 이 경계의 최대치가 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편차 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보면 1.96에 루트 n 모르겠고 시그마는 0.4라 그랬고 얘가 0.01보다 작으면 넘겨서 제곱하게 되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서 4는 오차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차 중학교도 안 배우는 세대잖아요. 5분차 모르죠. 사이는 요 한쪽 부분이 뭐가 되느냐니까 얘가 오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뺀 거는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 중간에 얘는 뭐다? Z값. Z값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얘 1.96 왜 나왔나요? 이 확률이 뭐니까? 0.95가 된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얘가 실내 구간.